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 순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비즈 이용주 대표님께서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 업그레이드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비즈의 이용주 대표입니다. 어떻게 사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부산 촌놈이라 사투리가 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의료 관광을 하면서 실제로 에이전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증 환자를 유치하는 에이전시가 있고요, 주로. 그리고 피부 미용 성형을 주로 유치하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는 대부분 보면 에이전시들이 중증보다는 피부 미용 성형 쪽에 에이전시가 발달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중증 환자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중증 환자만을 유치하는 에이전시로 시작을 해서 중증 환자만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에이전시입니다. 이거는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한 2명이 한국의 의료관광을 알고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의료관광이 한국이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뭐냐면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눔 의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 3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블라디보스톡에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2009년도에 법 개정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나눔 의료관광이 사실 첫 탄생하게 되었는데 현대호텔에서 관광공사 직원이랑 맥주 한잔 하다가 내가 옛날에 영업하다 보니까 가장 낮은 마케팅이 의료를 가지고 의료를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팔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아까 K-뷰티라는 이런 감성이라는 걸 입힌 것이고요. 삼성이 브라질이나 다른 데 삼성전자 제품을 팔기 전에 삼성이 뭘 먼저 하냐면 WCG 월드 사이버 게임즈 대회를 먼저 합니다. 한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먼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상품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한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이 의료기술 좋은 거를 어떻게 누구 말대로 정말 좋은데 알릴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해보니까 나눔의 의료라는 거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서울 중심인데 부산에 한번 해보자. 내가 부산에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동아대병원에 원장님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설득해가지고 의료관광을 합시다 이랬는데 8개월 동안 단 4명이 왔어요. 의료관광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의료관광객 14명 정도밖에 못 왔어요. 근데 나눔 의료를 하면서 러시아 NTV라고 시청 인구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의료에 표시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구개구순열을 수술을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개구순열을 수술을 하는데 구개구순열 수술 전 걔가 가장 꿈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남자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는 거랬어요. 대학생인데. 그리고 구개구순열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에 입국 과정, 이게 3부작을 다큐멘터리로 NTV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방송의 힘이라는 게 크다는 게 방송도 그냥 낸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3부작으로 그 다음에 수술 후 냈더니
3개월 만에 동아대병원이 87명이라는 의료 관광객이 유치가 됐어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고 하면 그 당시 그 의료 관광 제일 초창기에 대학병원들은 의료 관광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환자도 넘쳐나는데 외국 환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의료 관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학병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동아대학교 병원을 선택했냐면 부산대학교 병원은 부산에서 1등이에요. 그죠? 근데 2등 병원인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87명을 유치를 했다고 하니까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1등 병원인 자기가 해외 환자를 이렇게 뒤떨어지면 정부 시책이 되겠냐 해서 강력하게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정책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에이전시하고 사실은 궁금할 거예요. 아마 에이전시가 한국에 에이전시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에이전시하고 의료기관에 왜 필요하냐면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에이전시하고 이 저희들과 같은 에이전시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제가 부산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2천만 원짜리 수술 비용이 나와도 대학병원은 2천만 원은 2천만 원인 거예요. 에이전시 통해도 가도 2천만 원이고 아까 원장님 말도 유입 경로에 따라서 수술 수가가 달라지면 나중에는 결국은 의료 관광이 망해요. 근데 대학병원은 에이전시 통해서 가도 2천만 원이고 바로 가도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에이전시 통해서 가면 어떤 장점이 있죠? 공항 픽업해 주죠. 통역해 주죠. 걔네들 필요한 물건 사주죠.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모든 서비스를 하지 못합니다. 에이전시가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병원과 저희들이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되면서 우리가 에이전시가 왜 서울에서 대학병원에다가 환자를 못 보낼까를 고민해 보니까 환자를 보내고 나면 병원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환자 다 데리고 가요. 그 다음부터 에이전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부산에 있는 병원들의 원장님 만나서 하나하나 설득해서 거기 있는 병원의 통역 코디네이터들을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파견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병원에서 절대 에이전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로 통역해버리면 의료관광 접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 있는 큰 대학병원의 통역에 대한 모든 권리들은 저희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가면 이 환자는 코비드 통해서 왔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한다. 이 환자 통해서 또 발생하잖아요. 버드독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중증 같은 경우에는 스타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뭐 의사 선생님 누구누구 잘한다면 누구누구 통해서 오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 의료 관광을 제가 소주 먹다가 만들었어요. 이거 러시아에서 보드카 먹다가. 그래서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에서 하는 나눔 의료 관광이 그때 만든 나눔 의료 관광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 그 화순 전남대병원이라고 해서 전라도에 가면 그 화순 전남대병원도 카렌의 꿈이라고 프리모리스키 방송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화순 전남대병원에는 척추나 관절 쪽에는 특화돼서 전 세계 환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성격상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중증은 한번 해봤는데 피부 미용 쪽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게 그 한류가 다 전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했는데 이란 여성분이 나보고 허준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드라마나 이런 한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라서 제가 상품 기획을 이제 올해 들어서 또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그 대한민국 러닝맨하고 이런 데다가 매주 한데 이 러닝맨이 동남아 근영에서는 이게 그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 소녀시대가 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생각에서 우리나라 한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가장 많은 인기 있는 한류 스타가 누군가를 국가별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해보니까 그거에 메디칼을 넣으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을 사랑하는 한류 팬이라고 하면 어떤 게 궁금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한류라고 하면 한류 뉴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류 뉴스를 네이버에서 한류 뉴스를 쳐보니까 코리안 웨이브 뉴스더라고요. 근데 그 도메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도메인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또 저질러 봤어요. 저질러 봤은 게 뭐냐면 코리안 웨이브 뉴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주니어 이종석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건별로 해서 11월 28일 날 문화연예 대상이라는 시상식을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투표를 러시아권, 중화권, 일본어권, 동남아권에 국가별로 투표를 다 시켜봤어요. 근데 나들목에 그가 뭐 이종석인가 하는 그 친구가 45일 만에 4억 명 들어와서 저희 사이트에 4억 명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해야 되겠다 했고 사실 불과 저희들은 한 달 만에 회원가입 안 하면 또 나중에는 투표 못 하게 했거든요. 서버가 너무 많이 다운되니까. 그래 회원가입을 있잖아요. 몇만 명을 시켰어요. 저희 사이트에 외국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국의 금교 여행사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상품을 가지고는 마케팅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교 여행사랑에서 너 조직위원회에 팬 사이트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개런티를 할 테니 중국인 의료관광객, 일본에는 긴키 투어리스트를 통해서 의료관광객, 단 의료관광객이지만 뭐냐면 잠재적 의료관광객이죠. 한류를 좋아하면 다 성형하게 돼 있거든요. 뷰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행사가 다음 주 28일 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700명이 들어오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63빌딩 2층에 700명을 4시간 동안 가둬놓고요. 부수 있잖아요. 성형 부수 해놓으면 걔네들이 나중에 찾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팸투어 하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팸투어 하면 병원 소개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뭐 관광공사에도 도움을 좀 받고 했지만 누가 그래요. 이게 실제로 이게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까 이런데 그 무식한 얘기라 저는 생각해요. 한류를 사랑해서 이종석을 사랑해서 아까 치과의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해서 오시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성형할 때 한국 연예인들 사진들을 들고 오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심천이라는 데를 제가 경정 의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심천이라는 데를 한류 상품과 엮어서 한번 해봤어요. 딱 해봤더니 거기에서만 매출이 한 1억 5천이 올라오더라고요. 성형에서만. 근데 그거를 제가 한국 성형외과에 뭐 원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100번 우리말로 씌울봐야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옆에 한류 스타가 감아서 있는 것만 해도 그거는 효과가 100%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뭐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확실한 건 뭐 63빌딩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한 700명 이상 모여 놔놓고 의료관광 홍보를 제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 이렇게 해서 상품까지 다 팔았습니다. 중국에. 상고에 다 팔았고요. 이게 이제 중국 사이트고요. 그래서 한번 그 새로운 거를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